네, 벚꽃. 아니 지금 그 조영근 배우님이 이렇게 숫자 세면서 앉으신 건 거죠? 예. 네, 혹시 남의 자리에 앉을까봐? 아 예. 네, 네, 동선까지 고려해 주시는 배려심 많은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는 독진 스페셜 지브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날씨 진짜 요상하죠? 오히려 저는 이제 독침 보기에는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영화와 좀 어울리는 압박하는 우리를 좀 약간 힘들게 하는 날씨이기도 한데 이 영화도 우리를 쉽게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약간 좀 쪼이기도 하고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들 만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러분들과 만난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진 감독 김수인입니다. 오늘 비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도 열심히 만드셨는데 또 오늘 더 이제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감독님의 포부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역의 강안나입니다. 어제 감독님 생일이었어요. 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잠깐 이거 화답을 한마디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사실 네. 지브이상에서 생일 축하를 받는 감독이 세상에서 몇이나 될까 싶어서 그렇죠. 네. 네,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한 네. GV 한 20년 넘게 해봤는데 인사할 때 생일 축하받는 감독 처음 봤습니다. 지금 감독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면서 네, 그러면은 다시 강한나 배우님 인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재밌는 질문, 독한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독친에서 예나 역을 맡은 최소윤입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솔직한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 기대해보면서 마이크를 좀 옆으로 그러면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윤진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독신에서 기범 역할 맡은 배우 윤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주비 때마다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갔는데 오늘도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많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가봅시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윤형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사 역할, 윤형사 역할을 맡은 조용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제일 크네요. 네, 하는 소리가. 오늘 그 오태경 배우님께서 스케줄 때문에 못 와가지고 형사로서는 제가 혼자밖에 없는데 형사계를 담당해서 형사를 대표해서 아주 집요한 질문 다 저희가 받고 또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조영구 배우님, 사실 이제 그 무대에서 많이 또 이렇게 그 관객분들을 만나셨는데 이 영화 관객분들의 한호가 굉장히 지금 좀 느껴지시죠? 뜨거운 게. 네. 또 가족이 와가지고 또. 네. 가족분들이 또 오셨어요? 네. 앞으로 좀 약간 영화 쪽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오셔도 더. 저는 늘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완벽히 온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모든 곳을 다 섭렵하고 싶어 하시는 조영근 배우님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강혁인 배우님. 안녕하세요. 독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준태를 연기한 강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배우님께서 지금 저희 이렇게 바깥에서 대기하는 동안 혼자 이렇게 영화를 같이 관객분들하고 보셨잖아요. 네네. 어느 장면에서 관객분들이 제일 많이 반응하시던가요? 조영균 선배님이 네. 아이한테 총 맞아주는 그래서 많이 관객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요? 네.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남의 웃으시는구나. 장면이니까. 그냥 웃으시는구나. 네. 네.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면? 영화요? 네. 너무 훌륭한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네. 그렇게 감독님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네네. 네. 감독님 안 보시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날카롭게. 너무 좋은 영화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뭐 인사 말씀 듣는 데만도 사실 무대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또 이렇게 히스토리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하셨을지 좀 분위기가 짐작이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되게 가슴이 답답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장르 영화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연출적인 솜씨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장르적인 어떤 통쾌함 같은 것들을 좀 기대도 할 법한데도 이 영화가 이게 현실은 지금 이거보다 더 갑갑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독님 만드실 때도 여러 목표 지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야기를 만드실 때도 그런 갑갑함에서 출발한 지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독님께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이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에 이미 제가 대치동 학원 강사 출신이고 그게 알려졌죠. 네. 그때 경험을 녹여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 그것만 딱 봤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진상 학부모와의 네.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주세요. 추측을.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경험보다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고민이 사실 더 많이 녹아든 영화인데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지금 이 2시간 반 동안 내 강의실에 앉아있는 이 애들은 내가 부모처럼 책임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할 정도로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강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뒤에 독친 아이템을 받고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그때 했던 고민들을 많이 좀 녹여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 대치동 학원가 반응은 어떤지 좀 접수를 하셨죠? 지인분들이 아직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기에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하고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은 모르는데요. 그 글은 봤어요. 제가 사실 우리 영화 반응들 서칭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학부모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감독이 대치동 강사였는데 자기 경험 가지고 영화 만들었댄다. 어떻게 보면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도 패션 잡지에서 일하던 기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그 업계 이야기들을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하게 막 나가는 그런 이름의 독이 있긴 하지만 영화 제목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좀 더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제 염려가 굉장히 큰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대치동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셨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영화 속에 잘 녹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나 배우님 사실 이런 연기는 좀 휘어잡고 가야 되는 그런 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서희 배우님과 같이 거의 이제 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연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 영화의 그 메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런 연기를 핸들링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연기 경험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한나 배우님한테 그리고 이 영화에도 강한나 배우님을 발견한 게 캐스팅한 게 행운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감독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벅차올랐어. 네. 감독님께 잠깐 캐스팅 얘기를 사실은 저희 여기에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영화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제 엄마 없이 여러분들이 나오기 하셨는데 엄마 역할을 한 장서희 배우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캐스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발굴하는 캐스팅을 하셨고 강한나 배우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런 캐스팅을 하셨던 이유 그리고 배우님을 만나게 된 좀 경위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션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유리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장서희 선배랑 얼마나 닮았느냐.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왜 그림체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야 엄마랑 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저런 딸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캐스팅이면 사실 그게 몰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리는 이제 정 선배님하고 그림체가 어느 정도 맞느냐를 좀 위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안나 배우가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했던데 네. 오디션 때 본인이 막 시나리오에 그림도 그려갖고 메모도 열심히 해갔다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좋게 보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네,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나 배우님께 네, 제가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남아있어서 두통이 조금 있어서 네. 오늘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고 다시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유리 연기하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이나 네네. 이런 것들은 감정에 되게 안에 소용돌이가 감정이 많이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여져서는 안 되고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모범생 아이라고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한 번씩 이제 그런 감정들이 편출을 튀어나오고 네네.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고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쓰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의 그 이야기들이 궤가 맞춰지는 가운데 이제 강한나 배우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좀 관객을 휘어잡고 가는 그런 연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좀 연기를 할 때 힘들었던 장면 지금 기억나는 게 있다면 네. 전에도 몇 번 얘기를 이것도 한 적이 있는데 사과해 이렇게 같은 네. 단어? 문장인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감정의 막 톤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변화무쌍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 말이구나 이렇게 네. 알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굉장히 감정의 폭이 넓은 연기는 장서희 배우가 사실 1인자잖아요. 근데 그 배우 앞에서 같이 연기를 할 때는 좀 부담감과 긴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어땠었고 그걸 어떻게 깨트리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부담감이나 긴장이 막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워낙에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시기도 했었고 좀 엄청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오히려 약간 너무 대선배님이시니까 제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안나야 그래 우리 안나 기죽지 말자 이러면서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엄마가 되었군요. 지금 계속 유리 캐릭터 얘기하고 있는 김에 네네. 재밌는 썰 하나 풀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네, 그 네. 유리 시체로 발견되는 씬 있잖아요. 네. 장선 혜영이 이렇게 천 걷어보는 그때 사실 현장에서는 몰랐는데 편집실에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시체가 계속 이렇게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포.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편집 기사님이랑 깜짝 놀라서 어머 시체가 숨을 쉰 거 어떡해. 그래서 급하게 막 네. CG실로 푸티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그 CG로 시체를 고정시킨 버전입니다. 그 숨을 못 쉬는 그런 아니 그때 촬영 현장에서는 그 숨을 들숨 날숨을 모르셨던 네, 거예요? 잘 안 보였어요. 네, 17인치 모니터로는 잘 안 보였고 제가 그리고 또 눈도 워낙 나쁘고 네, 해가지고 네. 잘 몰랐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이제 유리가 혼자 핸드폰 쥔 채로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누워 있을 때도 계속 눈을 깜빡여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보고 어머 시체가 눈을 깜빡이는데 현장에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CG를 네 얼마나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편하게 본인 것을 다 보여주었는지를 네,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아니 급하게 미화를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 이야기는 배우님께 한번 그 좀 약간 증언 내지는 아니면 변명을 듣고 가야 될 텐데 시체는 숨을 안 쉬어야 되잖아요. 숨 참아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시체는 처음이야. 저도 이게 작은 모니터로 딱 가서 보면은 전혀 안 보이니까 몰랐어요.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CG 기술로 인해서 네 시체 연기가 완벽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CG 기사님한테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그 안나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눌렀던 것들을 터트리는 그런 이제 그 역할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옆에 있는 최소연 배우님 예나 역할은 사실 진짜 관객들의 가장 혼선을 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마 예나에 대해서 좀 저 비행 청소년은 뭐지? 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분명히 유리의 죽음에 사인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혼선을 빚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어떤 점을 주안점을 뒀는지 그리고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역할 받으셨을 때 굉장히 좀 좋기도 하지 않았을까 배우로서는. 일단 처음에 예나 역을 받고 오디션을 봤을 때 굉장히 감정에 솔직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이 꾸밈 없이 연기를 하려고 했고 그런 감정이 굉장히 뾰족한데 그 안에는 유리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적이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안나 배우님이 시체 연기하면서 힘드셨던 것만큼 춤추는
춤추다가 오열하실 때 그 장면은 진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영화의 그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들린 장면, 네,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 또 어떻게 찍으셨는지 그때 어떤 좀 생각하시면서 찍었는지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춤추는 씬은 제가 사실 굉장히 몸치인데 엄청난 노력으로 그 정도로 나온 거고요. 아이돌 연습생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네, 춤을 못 추고 몸치라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네. 네, 인정하시면 박수 한 번만. 네. 편집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못 추는 부분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잘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나게 잘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춤추다가 어떤 그 같이 연습하는 그 친구의 공격을 받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싸우는 씬이 저는 일단 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예쁘게 나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얘가 얼마나 그 친구한테 분노를 느끼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런 감정을 아무튼 네 그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표정도 굉장히 조금 무섭게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만족할 만큼 무섭게 나온 거 맞죠? 스스로. 네, 제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몰랐는데 나온 네. 거 보니까 눈이 굉장히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감독님 그러면은 감독님 보시기에는 이제 작은 모니터로 봤을 때는 들숨날숨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나 배우님, 그러니까 소연 배우님의 그 뒤집힌 눈은 현장에서 좀 어떻게 보셨고 실제로 스크린으로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네. 네. 저는 그 뒤집힌 눈을 이미 오디션장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오디션 볼 때 저런만 뒤집어주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보다는 이제 그 머리끄댕이 잡을 때 전 좀 확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막 움켜쥐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뽑혀져 상대 배우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머리카락 좀 뽑아줬으면 했는데 소연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사실 네. 그거를 못 잡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참 저런 착한 심성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네, 배우님은 그 정도 못해서 굉장히 이제 그 연기 디렉팅을 통해서 탄생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배우님들 캐릭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분도 문제적 캐릭터, 다음 캐릭터도 문제적 캐릭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은 진짜 바른 생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속으로 가장 문제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갑갑함을 계속 누른 채로 살아가면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캐릭터가 약간 쌍벽을 이루는 같은 캐릭터라는 느낌도 받았었어요. 길이 다를 뿐. 그래서 또 이 연기를 하신 그 윤준원 배우님은 캐릭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어떤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기보다 뭔가, 그러면 내가 겪어왔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을 택했고, 좀 승화 방식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진행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픔이 있는 그런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폭발하는 지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배우님들을 보셨는데 역시나 이제 그
급발진하는 그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른 생활의 이미지에서 딱 그 급발진할 때 그 충격 효과를 주는 게 이 캐릭터의 중요한 지점이었었는데 그때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었는지 제일 힘들었던 지점은 네. 전 다르신 생각했네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스파게티죠. 네. 저는 경찰서 생각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 그러니까 왜냐면 저 이거부터 생각한 게 제가 이 질문을 되게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영화관 갔다 와가지고 나 궁금한 게 있다. 네. 너는 경찰서에서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네. 라고 말을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질문을. 근데 제가 그때 답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한이었잖아요. 네. 이제 유리처럼 이제 뭐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했지만 교사가 돼서 이제 뭔가 아이들을 좋게 이끌어주고 싶고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만큼 네. 직업에 대한 제 사랑과 어떤 의식이 되게 강한데 이게 이제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제 저 또한 평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제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대처 방식이 나오듯이 좀 경찰서에서도 좀 그래서 제 감정이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나왔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스파게티 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해결은 됐지만 이 옆에 있는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당한 찝찝함을 줬잖아요. 네. 네, 막 팩폭하고 막 목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그래도 심란한데 이 아빠가 또 이러고 있네? 앞에는 스파게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 보면 되게 이거 막 확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해탈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막 그러려고 했었고 저는. 네, 제 의도는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그 일명 스파게티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고 이런 순간을 아마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들 그 밥자리 연이은 밥자리를 보면서 관객분도 좀 해소가 되기를 좀 바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그 스파게티로 그렇게 할 생각은 감독님이 하신 거잖아요. 혹시 경험이? 제가 그렇게 사람에게 스파게티를 지금 모든 캐릭터들에게 발진하는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줬고 도구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신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만큼의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차분하고 온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우분의 증언을 좀 들어보죠. 네. 조영근 배우님, 네, 형사의 입장에서 감독님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언요? 네, 형사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진짜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대로, 제가 사실, 감독님이랑 이제 작업할 때, 그런 모습은 못 봤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감독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감독님의 어떤 상상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님은 저에게 너무 은인 같은 존재여가지고, 저에게 너무 천사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독한 장면들을 연출하셨지만 감독님은 천사 같다라는 말로 오늘 얼마 전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많은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 독한 장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쓰고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터뜨릴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근데 이분도 만만치 않았죠. 그 형사 역할인데 아무리 선배 형사가 품위를 유지하라, 직업적 품위를 유지하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급발진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내뱉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윤형사야말로 가장 관객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그 엄마에 대한 갑갑함. 만약에 이제 그 엄마를 주변에서 알고 있었더라면은 분명히 저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배우님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고 윤영사에게 다가가셨는지. 저도 사실 우리 오영사 역할을 맡은 오태경 형님이랑 이제 감독님이랑 처음 이제 뭐 리딩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사지만 굉장히 뭔가 좀 보통 좀 뭔가 배우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더 집요하게 드러내고 싶고 네. 뭔가 감정을 좀 더 표출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사들이 하는 얘기나 형사들이 이렇게 지금 수사하는 방향 그리고 형사들의 시선이 관객분들의 마음과 굉장히 좀 닮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 밖에서 바라보는 관객의 어떤 속마음을 조금 대변해주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네. 결을 좀 맞추는 과정을 했던 게 또 질문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네. 아니 진짜 그 아이 휴대폰 도청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한지 사실 이 모든 뒤틀어진 이런 이 가족 관계가 그런 이제 그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좀 굉장히 말도 잘 안 하고 역할이 이렇게 대사가 별로 없어서 네. 감독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무대를 휘어잡는 스타일인데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정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진짜 되게 신인급 배우들도 많이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지만 이렇게 조영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낚아챘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제가요? 네, 어떻게 무대에서 어떻게- 네 무대에서 어떻게 좀 같이 작업하게 되셨는지. 낚아채웠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뭐 그런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팬텀 싱어도 제가 되게 열심히 보면서 평소에도 팬이었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뮤지컬 스타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은 있었는데 항상 형준 선배가 이제 저는 영화에서는 신인 배우입니다. 네, 저는 스크린 연기가 처음이니까 좀 많이 알려주세요. 막 이런 정말 겸손하시고 너무 멋지신 태도를 항상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매 순간 감동하면서 함께 작업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두 번째 작품에서는 네, 신인이 이제는 영화 신인이 아니니까 더 많은 역할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전하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혜옥 배우님.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그 형식 자체가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다른 시점에서 똑같은 사건의 장면을 바라보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로 큰 역할인 줄 아셨나요? 시나리오를 처음에 감독님이 보내주셨을 때 읽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여서 하고 싶은 역할이 뭐냐 하고 이제 감독님이 말을 해서 저는 그 학생 역할을 얘기했었어요. 네. 제가 학생 역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학생 역할을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학생 역할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그쵸. 여쭤봤었는데 보통 되게 나쁜 학생 역할을 영화에서 많이 하셨었죠? 주로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네.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많이 때리거나 네. 좀 맞거나 네. 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준태 역할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큰 역할인 거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대표작 중에 또 범죄소년도 있는데 그 아. 이미지를 벗고 이제 성인의 네. 연기를 이번에 하셨고 이 영화의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도 하셔서 여러분 관객들에게도 이번 영화로 좀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화의 모든 캐릭터들이 낭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오늘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배우분들이 직접 캐릭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빨리 이제 그 관객분들의 질문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또 처음에 가장 용기를 내서 먼저 올려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머리를 안 자른 이유가 뒷목 안 들키려고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설정상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감독님이 답변하시고 네네. 먼저 배우님,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꽁치찌개는 먹어도 머리는 못 잘라. 그 그쵸.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배우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옛날부터 사실 이 머리를 되게 고수해왔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단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네네. 항상 이 긴 생머리를 유지해오면서 긴 생머리인 사람들한테 단발로 자르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고 있고 지금은 사실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제가 학생일 때는 또 엄마가 자르라고 하면 진짜 굉장히 불쾌하고 절대 안 자를 것 같거든요.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것 같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 하물며 정말 치마 길이를 컨트롤해도 짜증이 나고 그 나이 때는 화장을 컨트롤해도 짜증이 나는 나이인데 머리카락까지 내 맘대로 못 자르게 해? 이런 기분으로 정말 분노에 가득 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마지노선인 건 거죠. 이거 먼저 네. 양보할 수는 없다. 네. 감독님 그 설정에 대해서 그 사실 뒷목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 자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배우님이 해석하신 거랑 저도 얼추 비슷한데 제가 생각한 설정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10대 때는 물론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일 예뻐 혹은 잘생겨 보여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남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냥 본인 만족을 위해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유리는 긴 머리를 고수하는 학생이었고 단발은 하기 싫은 그런 설정입니다. 배우님은 이제 긴 머리를 고수 안 하실 의향이 있다고 지금 밝히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발까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어떤 역할이든 삭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질문들 좀 이어갈 텐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유리가 먹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영화의 복선과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나 배우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와 케이크를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최소연 배우님과 케이크 먹는 장면과 사고 현장 케이크 먹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이 케이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케이크 장면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그 생선 알러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묵을 먹는 장면은 자해성 행동인 건지 그 해당 장면을 넣으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케이크와 어묵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저는 연기하면서 케이크는 이제 유리가 케이크를 많이 좋아한다기보단 예나랑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고 예나가 정말 유리의 어떻게 보면 탈출구 같은 거였는데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는데 엄마가 그것까지 잘라내버리니까 어쨌든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나가 굉장히 큰 그 이유 중에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생 때는 왜 친구들이랑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리가 케이크를 좋아했다기보단 예나와의 추억을 좋아해서 케이크라는 음식이 좋아졌다. 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계속 케이크를 뭔가 집착하면서 먹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머리카락을 고수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나와의 관계, 그죠? 네. 그리고 어묵은 네. 어묵. 전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촬영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어묵에 생선이 들어가 있는데 자해성 의도인가요? 얘기했을 때 네.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때 그냥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읽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 되겠는데, 새우버거는 이제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 그만큼 생선 함량이 적어서? 네. 네. 그래서 어묵 먹었을 때 유리는 가렵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 막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요 정도는 고소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 중에 생선 알러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묵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해성이 의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리의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다고, 네, 배우님은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이 먹는 장면과 이런 식사하는 장면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기범, 아까 이제 그 스파게티에 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음식과 스킨십 시키는 장면으로 연출한 의미가 있냐고 감독님께 여쭤봤거든요. 그 김기범 선생님의 어떤 음식과의 스킨십 장면. 네. 의도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어떤 파스타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음식을 이제 가족끼리 나눠 먹는 상황이잖아요. 기본 가족이. 그런데 그게 이제 화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그 가족들하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떤 무기로서 작용할 때 그 아이러니함을 의도하다 보니까 그런 설정을 하게 됐고, 뭐 어떤 뭐 붉은색 토마토, 파스타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또 상징 같은 거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파스타가 강렬하게 저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관객분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사실 그거 크림 파스타로 할지 토마토 파스타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일 파스타는 너무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하얀 게 묻느냐 빨간 게 묻느냐 그걸 이제 윤준원 배우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구찜이 아니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혜영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리가 죽고 나서 혜영이 꿈을 꾸는데 그때 유리가 꽁치찌개가 싫다 할 때 다른 걸로 해줄 거라고 묻는 장면이요. 영화를 보고 나니 유리에게 의견을 묻는 장면 같더라고요. 혜영은 무의식에서 죄책감이 조금이나 있었던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가는 데에는 혜영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 좀 어떤 생각으로 연출하신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장소희 선배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죄책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잘해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나쁘게 대하던 사람도 뭔가 아프거나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주게 되고 그러는데 아마 혜영이 유리한테 그렇게 대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 심리는 굉장히 많이 감독님이 답하신 것보다 많은 부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긴 한데 N차 관람하시면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사실 캐릭터 하나하나의 그런 이제 그 문제 지점들 짚어가야 될 지점도 있지만 이 둘이 문제적인 캐릭터들이
둘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데 유일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관계가 유리와 예나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숨통을 틔워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좀 비극적으로 끝났죠. 근데 질문에 유리와 예나가 짧은 시간 안에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최소연 배우님과 강한나 배우님께 이 둘 10대의 그런 그 감정 교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이 질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나는 굉장히 외로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예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수업이 끝난지도 모른 채 운동장에 남게 되거든요. 그런 예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친구가 유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유리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리에게 먼저 뭐 아이스크림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유리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도로 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리와 예나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는지만 봐도 우리가 유리와 예나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는지 감정을 교환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한나 배우님은 좀 어느 정도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첫 만남을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반장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사실 뭐 친해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반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해서 물어봐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어떤 친구이기 때문에 유리가 더 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었을 것 같고 나는 모범생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온 친구에게 그렇게 끌림을 느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배우님들 전체에게 좀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좀 중간에 저희가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가득하잖아요. 모든 질문들이. 그래서 좀 쉬어가는 의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네, 어느 분께서 답변? 배우님, 네. 촬영 중에 기억에 남는 네, 형사 대표로. 예, 형사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 사실 이제 저는 어쨌든 영화 촬영이라는 걸 처음 하면서 사실 매일이 좀 에피소드이긴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무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냥 어떤 물건이나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정말 실제잖아요. 모든 소품 하나하나가 다 진짜니까. 네. 근데 한번 야외에서 촬영을 그 저수지에서 촬영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이 딱 들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구름이 하나 지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맞아, 네,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고 뭔가 화창하고 약간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런 좀 뭔가 그때 정말 실제로 뭐 경찰서에서 촬영할 때도 네. 그 세트장 들어갈 때도 제가 태경이 형한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진짜 경찰서 같다고 막. 아니 모든 게 그냥 이게 제가 작업했던 방식이랑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네. 매일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구름 관련해서 저 그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종영 감독님이 보시고 구름 꼈다. 근데 그래도 한 10초 뒤면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정말 눈이 땡그레지셔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조명 감독님도 아니요 그냥 대충 10초 뒤에 없어질 것 같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10초 뒤에 없어졌어요. 예. 아니 오태근 배우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강혁일 배우님 영화 촬영 현장 경험이 무수한 강혁일 배우님이 이 신인 배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네. 선배님 이랑 근데 씬 안에서 크게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없어서 네. 너무 아쉬웠고 아쉽고 사적으로만 네. 저희 촬영 중간중간 쉴 때 그냥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네. 그래서 선배님이 저를 집으로 한번 데려가려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아 집으로? 네. 끌고 가려고? 촬영 끝나고 갑자기 네. 형이랑 오늘 우리 집에서 자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질문 네. 중에 준태는 네. 다시 또 자살을 했을까요? 이제 사실 여기 네. 이제 형사 그룹이 있고 자살 클럽 그룹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집이 있는데 네, 그럼 자살 클럽을 대표해서 네. 배우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이랑 먼저 준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결론은 다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혜영 장서희 선배님한테 그런 말을 전하는 것도 나름 이 사람이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죄책감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고 예, 다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바랬던 대답이 아닌지 다들 굉장히 낙담한 것 같은데 살리는 일도 우리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민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문제적인 캐릭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한번 대차게 한번 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 가족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로 풀어가지고는 이게 열쇠가 열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모든 캐릭터에 있는 이런 병증일 수도 있죠. 그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완벽하게 100% 소화는 하지를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청소년기에 가장 큰 일탈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들을 좀 하시면서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좀 전달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지 각자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느낀 지점들을 마지막 멘트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청소년기 때 했던 가장 큰 일탈, 저는 독서실에서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들 다 있고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컴퓨터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절이거든요. 네. 상당히 옛날에 고등학생 시절을. 네, 근데 독서실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때만 해도 독서실에 컴퓨터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자료 잠깐씩 찾는 그런 용도로 마련된 방이었는데 이제 그때 빅뱅 영상 보다가 한 3시간 동안 보다가 총무한테 쫓겨나서 다른 데서 놀다가 집에 들어갔던 게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가장 큰 일탈인데 저희 엄마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런 일탈을 하고서도 이렇게 훌륭한 감독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생일이셨던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탈을 했지만 이렇게 감독이 된 지금 이제 관객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N차 관람객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사실 이 영화의 뭐 메시지나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구태여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감독으로서 구질구질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의 입소문이 정말 간절한 시기라서요. 네, 영화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재밌게 봤고 또 우리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 나눴으니 좀 이런 것들 밖에서 많이 소문 좀 내주시면 네, 참말로 감사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능 끝날 때까지 걸려서 그 학생들이 이 영화 보게 네, 저희가 손소문 입소문 네,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수능 응원 영상도 찍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네, 그게 이제 좀 많이 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가장 큰 일탈이 생각나는 게 지금 왜 분식집에 그 튀김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친구들이랑 아줌마 이렇게 뒤돌면 튀김 이렇게 몰래 하나씩 먹고 그러는데 별거 안 나와요. 이분들이 일탈이. 근데 진짜 절도죠.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를 하고 어찌나 가슴이 두근두근 되든지 정말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기분이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진짜. 그래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랬던 일탈이 지금 기억이 나고요. 독신을 저는 많은 엄마와 딸?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사실 독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데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독신 가정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와서 영화 보시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메시지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가족 단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엄마 말을 되게 잘 듣는 딸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통금이 있었거든요. 6시였는데 이제 미성년자 때는 6시였고 아침 6시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11시로 바뀌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일탈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통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 전부터 연락이 오거든요.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이제 곧 갈 거라고 하고 조금 더 놀고 제일 늦게까지 놀았던 시간이 이제 성인이 되고 11시 통금이었을 네. 때는 연락을 조금 안 받고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 네. 큰일 나네. 그래서 클럽이라는 곳을 저 한 5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자취. 보통 그 정도에 처음 가지 않아요? 그런가요? 20살 때 다들 가던데. 근데 이제 저는 통금이 이제 11시니까 다들 갈 때 재밌게 놀라 하고 집에 가고. 네. 그랬던 게 제일 큰 일탈이었고.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 일단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고요. 이제 저희 영화가 저도 한 3번 봤나? 했는데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이고 더 많은 게 느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몇 번 더 보시면 또 새로운 게 보이실 거예요. 역시. 네, 통금이 있으셔도 네,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는 거 어필을 하시고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엔차갈라 화이팅!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저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저의 네. 일탈이 생각이 나는데, 저건 저였더라. 완전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이제 그때 다 막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초중학생한테 일주일에 1시간은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메이플 스토리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니까 그걸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막 어쨌든 했었죠. 하고 이제 끄고 또 엄마한테 뭐 껐다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시다 보니까 엄마가 가면 제가 하다가 이제 가끔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모니터 본체를 잠그는 그게 있었어요. 가구가 되게 이걸 열어야지만 모니터를 세게 통제를 하셨네요. 네, 근데 거기 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제가 자를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렛대인가? 이렇게 띡 해가지고 본체를 누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본체를 켜서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그 사용자 전환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내서 하다가 또 걸려서 나중에 해킹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메이플을 즐겼었는데 결국에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 담임 선생님이 안 되고 네, 그죠. 네,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할 놈은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절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괜찮은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최근에 제 지인들이 감사하게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다들 이게 리액션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서 야 너무 좋았어 하는 건지 아니면 야 진짜 좋던데?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다들 거의 후자였어요. 근데 아니 실제로 보면은 다들 뭐 안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이게 얼마큼 알려져서 그 좋은 영화를 접할 수 있느냐 아닌가의 차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여러분이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일탈을 쭉 생각해봤는데 그냥 딱 2개가 떠오르는데 그냥 어릴 때 어머니 지갑에 잠깐 손을 댔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날 경찰서에서 1박 2일을 보내게끔 해주셔가지고 대박. 네 바로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번째 일탈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걸 안 사주시니까 이제 아마 친척분이 용돈을 5,000원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사고 또 나름 어머니한테 걸릴까봐 잔돈을 하수구에 버렸던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완전 범죄. 이 돈이 세상에 있으면 네.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일탈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대본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도 저는 유리의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중에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다. 왜 그러냐? 사랑이 뭔지 알려주려고 라는 가사가 저는 대본 받았을 때도 굉장히 뭉클했고 가사가 대사.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겸 영화 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배우. 대사가 그래서 물론 가족 얘기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뭔가 형제 간의 관계 저희가 사람이 어쨌든 공동체다 보니까 이 사랑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엔처관람 해주시면서 많이 보러 와주시고 저희 또 영화 독친이
5천만 관객이 모두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은 홍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조영경 배우님이 다시 또 영화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현준 배우님. 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빌라에 2층 빌라에 살았었는데 큰 거 나올 것 같다. 빌라를 봤어요. 근데 가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만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부모님이 되게 엄하셔서 몰래 이제 창문으로 가스밸브를 타고 들어왔어요. 친구가 제 방에.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빨간색 파란색 사이렌이 막 방에 비춰지고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싶어서 창문을 봤더니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두리번 거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창문을 열고 그 무슨 일 있냐고 그랬다가 이제 그때도 연기를 하셨네요. 네. 근데 본인 집 맞냐고 그래가지고 네 맞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경찰이 왔다. 문을 열어보란다. 이렇게 아무튼 열어가지고 제 방에 이제 경찰이 한 번만 둘러본다 해서 장롱에 친구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네. 가서 막 엄청나게 혼났던. 네, 그 친구는 잘 계신 거죠? 지금 연락은 잘 안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댓글, 평점 뭐 이런 거 네. 많이 남겨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한 분씩 어떤 관객에게 선물을 줄지 지금부터 좀 선물 증정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조건을 거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상적인 질문을 하신 분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이분께 드리고 싶다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감독님 먼저. 네. 제가 제일 먼저 네.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내가 집이 제일 멀다. 하와이에서 왔다 하신 분. 네. 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계실, 다 서울이세요? 네. 어디세요? 일산 드릴게요. 일산 괜찮죠? 좀 약한. 어디? 경기도 화성. 화성이랑 일산 어디가 너무 멀어요? 화성이 더 멀어요? 혹시 다른 지역 없으세요? 그냥 수도권 말고. 네? 천안 가겠습니다. 네. 천안 네. 드리는 걸로. 네, 축하드립니다. 천안. 네. 배우님. 네. 순서, 네네. 네, 저는 엄마랑 같이 온 딸 계시는. 혹시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오신 분. 그냥 옆에 사람 엄마라 그래. 네네. 네, 어느 모로보나 모녀인 네, 두 분께 뒤에서 세 번째 줄이시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어느 분 뽑아주실래요? 네. 이건 좀 개인적인데 질문 중에 결혼하죠? 기범쌤 노총각인가요? 비었으면 제가 채워드릴까요? 누구세요? 감사해서 가능하다면. 네, 가능합니다. 네, 나랑 결혼하자. 네, 관객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 알아갑시다. 네. 안나 배우님도 한번 네, 선정해주세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가장 가까우신 분? 10분 거리 20분 거리 용산구 어디세요? 여기 그 영등포 쪽. 영등포 가깝네. 20분 안에 올 수 영등포보다 있죠. 가깝다. 없으세요? 어디? 신림이야. 신림? 영등포 아니에요? 네, 상도동. 여의도. 여의도 가깝다. 그죠?
여의도 드릴까요? 네, 여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가까이서 오셨는데 별로 고생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한 분만 더 뽑죠. 한 분. 네. 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기준으로 앞뒤로 생일이 제일 가까우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뭐야, 감독님. 네, 감독님. 네. 네. 그럼요. 네. 저는 이제 형균 선배한테 받았다고 치고 이 선물을 관객분들께 좀 돌려드립니다. 아, 네. 그럼 또 조건을 네. 걸어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서 제일 귀엽다. 그냥 손 들고 우기시면 됩니다. 아, 저기 드립니다. 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남았나요? 하나 드릴까요? 네, 강혜균 배우님 안 뽑으셨죠? 네. 오늘 그럼 혼자 오신 분 계신가요?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독립영화 배우인데 그렇게 몰라요? 주비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선생님, 지금 감독님이 아니라 선생님 같았어, 지금. 네. 뭐하지? 예, 그냥 진짜 여기 대신 아까 혁일 배우님이 어디 앉아 계셨죠? 옆자리 관계? 예, 거기서 제일 가까운 관객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 앉으셨어요? 배우님 옆에 계신 거 아셨어요? 네. 네. 네, 저분. 괜찮으시겠어요? 받으셔도?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분도 우리 독신 나온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배우입니다. 배우세요? 네. 이거 그래도 되나?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배우님께. 저희 오늘 이렇게 굳은 날에 같이 모였는데 같이 배우님이랑 감독님과 기념 촬영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